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육성 정책, 사실은 변천 과정인데 이제 5개년 계획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구분과 정책 기조, 주요 성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1차에서부터 쭉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청소년 육성 정책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3조에 근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 대책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이 이제 수립된 것이 77년서부터 1984년, 그 다음에 청소년 종합적인 대책과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 이제 1985년부터 87년, 그 다음에 육성 종합계획이 88년서부터 이제 90년대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법 제도 기반, 이거를 시설 확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은 93년서부터 이제 97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청소년의 미래 주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자, 2차 청소년 육성 계획은 98년서부터 2002년에 이제 청소년을 실적으로 어떤 이제 그 정책의 어떤 참여하고 파트너십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인격책으로서 정책으로 어떤 그런 주요 이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런 이제 어떤 청소년 정책의 어떤 그런 3차 육성 계획은 이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주 5일 대비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반 활동 조성, 그 다음에 이제 인권과 관련된 어떤 복지의 지속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기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차 청소년 기본 계획은 2008년서부터 2012년, 여기는 이제 생애 주기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차 청소년 계획은 이제 2013년부터 17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런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균형적인 어떤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은 이제 2018년서부터 2022년 이제 끝났죠. 이제 시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참여와 권리 증진, 그 다음에 활성화, 보호 및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추진 체계,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정책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육성제의 변천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어떤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통해서 청소년 육성 정책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것도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념은, 자,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덕체, 어떤 면에서는 지덕체 예를 갖춘 전인적 민주주의 시민을 함량해서 청소년의 신안국의 주인으로서 개혁의 어떤 성과를 계승적으로 발전화시키는데 나가오겠다. 목표는 윤리의식을 가진 청소년, 그 다음에 산업 여건으로서 군검하고 전략하는 청소년, 그 다음에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계승할 진취적인 청소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조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청소년이다 라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방향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기본 방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각자의 어떤 취미와 능력에 따라서 심신을 단련하고 소질을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를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어떤 사회의 관심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했다. 정책 과제별 주요 사업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내일의 주역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갖고 해서 건전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 이 제일 중요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청소년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시민을 함양하는 데 있고, 자,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 능력을 배양하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육성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중점 추진 과제는 뭐냐 하면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자율적인 참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 수련활동 구축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주도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복지 증진과 자립,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어떤 중점을 두고 있고, 방향은 독립된 인격체로 형성해가는 이런 어떤 청소년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추진 과제로서는 뭐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다 보시고요. 이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율적인 참여 확대죠. 참여 확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국제사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정비는 청소년의 기금의 조성과 확대. 그 다음에 법령제도의 개선과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보강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제 어떤 3차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2차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뤄간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차 이제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 구축, 이제 주 5일제 대비해서 이제 아까 창의적인 조건, 이제 청소년 활동 여건을 보장을 하고 있고, 복지 증진 이거 강화하고 있고, 유형경으로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맨 중요한 추진체 정비 및 범국민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정책 방향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예술, 관광체육 이런 것들과 연결을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과학적 정책 기반이라든지 뭐 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한 측면에서 이제 정책 방향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5개년 계획은 뭐 주류화 전략, 뭐 지역화 전략, 차별화 전략, 뭐 파트너십, 여기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추진 과제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5개년 계획에서는 이제 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가면 이제 책을 보고 한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4차 청소년 기본 이제 계획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그 다음에 희망을 더하는 가족, 그 다음에 밝은 미래 사회, 이런 어떤 비전을 통해서 기본 방향은 이제 통합적 청소년 정책과 보편적 청소년 정책,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어떤 기본 방향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수립 방향은 이제 우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기본 성격은 선제적인 청소년 정책을 진행하고, 정책 대상은 포괄적 청소년 정책, 내용은 균형적인 정책, 그 다음에 정책 효과는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청소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이제 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차서부터 5차까지가 쭉 이제 이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계획에서부터 수립 방향, 그 다음에 어떤 뭐 기본적인 성격, 정책, 어떤 대상, 내용,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씩 변화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비전과 목표는 자,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그 다음에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목표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정책 과제에 있어서도 5대 영역 15대 중점 과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5대 영역 그래서 이제 1분에서 2, 3, 4, 5대 영역에서 여기다는 이제 15대 중점 과제 이렇게 쭉 해서 15대 중점 과제, 75개 세부 과제, 그다음에 뭐 신규 보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왔다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을 우리가 보면 제6차에서는 이제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면 이제 기본 그 5차 기본 계획에 종전이 있었다면 6차 계획에서는 이제 추가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뤘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이 행복하는 세상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그래서 이제 5차하고 기본적으로 6차하고 이런 어떤 변경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제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립 방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좀 깨졌는데, 수립 방향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도전하고 적응함으로 인해서 창의력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에서는 이제는 청소년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안전망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안전망을 강화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게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그래서 아까도 있죠.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그래서 정책 목표는 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이제 활성화, 그다음에 자립 및 보호 강화, 정책 어떤 그런 추진 체계 혁신. 그래서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중점 과제는 12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과제를 통해서 자, 2022년도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정책의 어떤 시행 계획을 보면, 자, 2022년도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를 증진한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조성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 활성화, 활동 활성화는 뭘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제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립무 보호 지원 강화에서는 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하고 이 유해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체계의 혁신에 의해서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여성가족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을 제고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역별 추진 과제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제 이런 그 세부 과제 수가 이제 쭉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자체 예산 비율 이런 것까지 있는데,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그 다음에 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보호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중점 과제와 이러한 세부 과제 수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든가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청소년 단체의 어떤 시행 계획 및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면 권익 증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참여하는데 다양한 어떤 변화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권리 증진이라든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권익 침해라든지 어떤 예방 및 보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여가권을 신장을 하고 있고, 정신 건강권과 신체적 건강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시행 계획에 있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이제 참여 및 권리 증진에서는 청소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고, 양성평등,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주도 이제 그 활동 활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 체제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 활성화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사문역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인플라를 재구조화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이제 청소년단체 청소년 육성 시행 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 주도의 이제 활동 활성화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 문화예술이라든지 스포츠, 그다음에 국제 교류,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 청소년 교류 기반, 그다음에 이제 뭐 체험 활동,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이런 어떤 진로 체계를 내실화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협력기관과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지원, 그런 취업 지원을 기반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체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한번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과 그 다음에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방 및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 정책 추진 이제 혁신에서 이제 청소년 총괄 조정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청소년에 대한 위상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이제 CSR을 이제 이거를 이제 더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어지는 플랫폼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육성 정책 추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서 2010년 8월에
한국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진흥센터를 통합해서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고, 주요 기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여러 어떤 뭐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평가하고 있고, 어떤 그런 이제 쭉 해서 이런 것들 위탁 뭐 관리하고 이런 어떤 업무를 이제 여기서 주요 기능에서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활동 진흥원에서는 상당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아니라 약 400 개의 어떤 그런 복지센터와 이런 어떤 기관이 중추적으로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상담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의 어떤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의 주요 업무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상담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원하고 지도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량과 장제를 개발, 그다음에 뭐 청소년의 어떤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인권과 참여,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연구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1989년에 청소년 육성법 제19조에 의해서 한국 청소년 연구원을 이제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93년도 기본법에 의해서 한국 청소년 개발을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2007년에 이제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설립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청소년 육성 연구원 이제 정책 연구원이 명칭이 이제 변경되고 현재까지 이제 이르러드는 이러한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주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뭐 사실 뭐 중요한 업무를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생활이라든지 의식 실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국내의 전무기관과 여러 가지 어떤 학술, 국제교류라든지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의 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의견을 수립해서 뭐 세미나 협의 이런 것들을 개척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체 협의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호 어떤 연락과 제후,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1965년 12월 8일에 15개 민간의 어떤 민간의 청소년 단체 협의기구를 이제 창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설립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었냐면, 자,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YMCA라든지 뭐 WCA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국제기구,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이제 국제기구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이러한 그 청소년 단체를 어떤 육성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한국 청소년 수련원 시설 협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790여 개의 어떤 그런 민간 청소년 시설이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아마 축소될 수도 있었는데, 일어났던 수련관, 그다음에 수련원, 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 그다음에 청소년 특화 시설, 유스 호스텔 이런 이제 시설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89년도 10월 1일에 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창립이 돼 일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제 사단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2002년에 공공수련 시설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어떤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로 이제 명칭을 정해서 2004년 2월에 이제 공포된 청소년 진흥 활동진흥법 제40조에 의거해서 2005년 9월에 특수법인인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이제 재출범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협회에서 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기능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요 기능은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기능은 이런 어떤 청소년 활동을 기반을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기부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협회 회원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하고 위탁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연수나 권익 증진 교류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시설의 안전에 대한 홍보 및 실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지원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사회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과 연계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다각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 이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뭐 지방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활동 지원 체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년 이 정책과 육성 제도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청소년의 정책과 청소년 육성 제도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청소년 단체가 이제 변청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협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구나 정도만 이 장에서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과 특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2주차 강의 또 끝나고 3주차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